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6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이틀간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11일이 본투표일이니까 5일 전입니다.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사실 강서구청장이라는 거는 뭐 조그만 선거에 불과하지만 그동안에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1년 넘도록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민심의 바로미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고 일부 기자들이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가 뭐냐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어제 강서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죠. 대통령,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직통 한 라인이 있는 여당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투표장에 많이 나가달라. 뭐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녹석병원에서 뭐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SNS 동영상에 딱 3표가 부족하다.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달라. 주변 강서구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해달라.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공표를 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야 대표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뭐 안철수, 나경원, 뭐 권영세 뭐 이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뭐 가깝거나 또는 뭐 이렇게 어찌 보면 내쳐진 그런 사람들까지 총동원돼서 지금 투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자, 수도권은 영남, 호남 빼고 수도권이라는 곳은 전국 여론의 뭐 잣대 역할을 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강서구는요. 그냥 국회의원 지역구로만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가 3개입니다. 수도권의 지역구가 121개입니다. 3개면 40분의 1 정도입니다. 40분의 1.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 3개의 여론이 드러났다 하는 걸 가지고서 120개 수도권 나아가서는 전국 총선 뭐 253개인가 그렇죠. 그거를 다 예측해 볼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민주당의 프레임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여기서 유리한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여기서 이기면 자,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에서 퇴출 경고를 받았다. 레드카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총선 전초전 얘기를 하고 뭐 심지어는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국민의 입장에서 보거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뭐 강서구청 구청장 보궐선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중립지대에서 바라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다. 지금 정치권 공방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여야가 모두 이제 투표를 해달라. 그러면서 오늘부터 사전투표 열심히 나가달라. 왜냐면 11일이 평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일날 나가서 평일날 낮에 투표할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뭐 노년층 빼놓고선. 그러니까 특히 사전투표에 사활을 거는 쪽은 민주당이다. 왜냐면 11일 본투표에서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평가받는 중장년층 유권자들은 그때 투표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젊은 층 20, 30, 40 뭐 이 정도 50대 정도 되는 그 정도 사람들 중에서는 평일날 나가서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강서구에 사는 사람들이 뭐 강서구에만 직장 가지고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히려 강서구 외에 직장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출근해 있는데 투표하러 거기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주 부지런히 6시 땡 하자마자
투표하고 출근하고 뭐 이런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 외에는 사실은 뭐 본투표장에 나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죠. 반면에 오늘은 금요일이고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 충분히 나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특히 사전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대략 투표율 같은 경우 뭐 40%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유권자들의 다수가 투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민심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적어도 50% 정도 넘어야 민심이 드러났다. 왜냐면 보통의 총선 투표율이 뭐 한 70% 정도에 육박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50% 정도 되면 그러면 뭐 유권자들의 절반 정도가 투표장에 나갔으니까 그러면 뭐 민심이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근데 이거는 40%가 안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뭐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10명 중에 6명이 투표를 안 했는데 그게 민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이걸 총선의 전초전이다 또는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불과하다 이런 거고, 이 지역 자체가 원래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입니다. 민주당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뭐 도봉구나 성북구나 강북구나 뭐 이런 그 서울의 그 동북쪽 이쪽보다는 민주당세가 약하지만, 서울의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곳 뭐 용산이나 마포나 이런 곳에 비해서는 민주당세가 강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현재 2020년에 총선을 치렀는데 이때 선거구가 3개거든요. 모두 다 민주당이 당선이 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대선 때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꽤 이겼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에서는 2.2%포인트 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이 지역은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많이 불리한 지역이구나 하는 걸 그냥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선 때 강서구의 투표율이 77.4%였으니까 이 정도 투표율이 높으면 결국 민주당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강서구라는 곳이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작년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은 51.7%였습니다. 이때는 김태우 후보가 약간 앞섰죠. 50.6%. 그래서 2.5%포인트 우위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작년 지방선거 때 당선된 게 무려 12년 만입니다. 12년 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게 12년 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라는 사람은 조국 전 그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에 공익제보자로서 일종의 그러니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 폭로자죠. 근데 그 폭로 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공무상 기밀 뭐 이런 것도 누설했다는 혐의로 이번에 구청장직을 잃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는 그런저런 일로 해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습니다. 강서구청, 서울 전체에서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태우 후보가 인지도로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때 인지도가 낮은 국민의힘 후보가 공천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 정도로 이 강서구는 원래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그 7명의 후보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7명의 후보 중에 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변수가 뭐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지 않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인데, 뭐냐면 바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와 이명호 우리공화당 그 조원진 대표가 있는 우리공화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전투표 시작 하루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의 후보가 이제 6명으로 줄어든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사전투표용지 이제 오늘 있는데 거기에 이 기표란에 후보자 쭉 써 있고 기표란에 사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이명호 후보 사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공화당 후보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 단일화 했구나.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가거나 뭐 아니면 딴 데로 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본투표일 11일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퇴라고 찍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투표소 앞에 안내문을 붙이죠. 우리공화당 이명호 후보는 사퇴했다 이렇게 안내문을 붙입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이명호 후보를 찍었다 그러면 그건 무효표 처리가 됩니다. 어찌됐든 이명호 후보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 얼마나 될까요? 글쎄 뭐 대략 한 1%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김태우 후보한테 지금 뭐 한 표가 아쉬운 판에 유리한 마지막 변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그 후보들 6명을 보면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이렇게 나눠져 있죠. 다 뭐 0몇 %, 민주당 외에 다른 3개 정당이 뭐 0몇 %, 뭐 1% 안팎 정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뉘었고, 보수 진영은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 자유공화당, 우리공화당 후보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자유통일당 후보하고 두 사람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결국은 아주 간발의 차이의 그 어떤 승패 뭐 이런 걸 예상한다면 우리공화당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번 선거를 이제 이런저런 구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선거 자체의 명분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죠. 왜? 김태우 후보는 대법원에 의해서 구청장직을 잃었는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해줘서 다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여권의 프리미엄으로 다시 그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이건 아무래도 명분은 약하죠.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가 그렇지 않아도 유리하지 않은 지역에서 명분마저 약하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결국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선거는 민심의 잣대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조직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울에서 그 당 조직은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앞섭니다. 국민의힘의 그 총선 공천했던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 조직이 수도권에서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선거로 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조직선거에서 유리하지, 명분상 앞서지, 그 다음에 이 지역 자체의 텃밭 자체가 민주당한테 유리하지.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총선의 전초전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도 아니고 여기서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지거나 지면 망신이고 아니면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중간평가에서 승리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기면 당연한 거고, 만약에 압도적으로 못 이겼다, 자기네들 말대로 뭐 10%포인트 가까이 못 이겼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망신이고 그게 오히려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당이 뭐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그래서 뭐 우리가 드디어 뭐 우위를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좀 뭔가 그 민주당의 그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에 그 약간 좀 휘둘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